안녕하세요. YS쇼의 진지목수팀 신목수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네요. 앞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 올렸을 때 초보 목수 현장 꿀팁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하나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목수 입문을 이제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목수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 미래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 덕분에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인테리어 목수, 내장 목수라는 직업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목수의 직업이라는 거는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에요. 예전 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미래에 로봇들도 많이 생겨나고 기계화되는 그런 시점인데 없어지지 않는 직업, 미래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목수라는 직업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목수라는 직업이 과연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고민을 해봤죠. 그러고 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도면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쵸? 사람이 하지 않으면 기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 미래에 요즘도 주택은 조립식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모듈화되어서 조립을 로봇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인테리어 목수라는 현장은 모듈화 시킬 수 없는 현장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면 또 모르겠어요. 같은 공간에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하면 차후에 로봇들이 할 수 있겠죠. 이 목수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부터 얘기하자면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내 몸이 건강하다면 정년이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트렌드에 발맞춰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이 저희들 직업이에요. 배움에 있어서 목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기공 소리를 듣지만 그 기공이라는 위치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초보 목수 입문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초보라는 처음 입문했을 때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죠.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초목 때 현장을 딱 가보면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지만, 장비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고, 안 다뤄본 장비들이니까 톱날이나 톱다이 미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전장비들이 완벽하지 않았었거든요. 톱다이 가이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작두를 씀에 있어서도 이걸 정확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목수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람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먼지도 많이 안 마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부터.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초보 목수 때 전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하는 이유가 저도 느낀 거지만 처음 현장에 초보 목수라는 딱지를 가지고 현장에 딱 가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기공들을 뒤에서 뭐 보조해주는 역할, 심부름, 현장 청소, 요게 다예요. 그거를 한 6개월 가까이, 많게는 길게는 1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나는 이거를 처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6개월이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 기간 동안 청소하고 장비에 대해 익히고 있고 뭐 심부름하고 보조만 해주는 생활이 길다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안 배웠다라고 못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됐었고, 일하는 모습들의 속에서도 내가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었고, 장비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6개월 동안 지켜보는 모습만, 일하는 모습만 봐도 내가 곁눈질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장에 투입이 되면 요즘 팀들마다 틀리겠지만 초보 목수가 막내가 딱 들어오면 그 막내를 데리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목수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쵸? 기공 인건비가 보통 작게는 6만원에서 8만원, 9만원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쪼개서 이 막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의 양이 있어요. 저 정도 해야지 기공 소리를 듣겠구나라는 양이 있거든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만큼 채워야지 페이를 받아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 목수가 현장에 와 보면 그 목수분을 데리고 10시간 동안 계속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처음에 오전에 잠깐 이렇게 뭐 좀 전달해주고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대에 뭐 가르쳐 주는 정도? 이게 다거든요.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은 현실이에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만큼 일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게 현장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 목수를 입문하셨던 분들은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티시고, 눈으로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옆에서 기공이 어떻게 일하는지, 총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초목 때는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익히는 것보다, 그날 봤던 내용들을 적어 가보면서 목수 수첩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몸이 익히게 돼 있어요. 익히고 나면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가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반장이나 그 위에 팀장이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말을 했을 때 알아듣고
일을 진행을 시켰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초목 딱지를 딱 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 준비 과정이 길다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전만 좋게 악기를 볼 수 있는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초보 목수 입문자분들에 대해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라.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집에 가서라도 피곤하지만 육체 노동이긴 하지만 집에 가서라도 한 번 더 그날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적어 보면서 되새김 해주는 거를 몸에 배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빨리 기공은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역량이 틀리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성적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항상 성적이 좋아요. 빨리 올라가고. 근데 벼락치기 또는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럼 항상 거기서 딱 머물러 있어요. 벼락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번 벼락치기 잘 돼서 잠깐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거든요. 목수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라는 거는 목수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차근차근 기초부터 튼튼하게 쌓아가야지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트렌드는 항상 바뀌어요. 목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정체되어 있으면 내가 기공을 달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줄 아니까 뭐든지 다 할 줄 아니까 시키면 다 할 줄 아니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퇴보되는 게 지금의 목수의 시장인 것 같아요. 기성의 우리 선배님들이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많이 은퇴를 하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리고 현재 상황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많이 은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목수들은 오야지 반장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나 프로그램도 좀 다룰 수 있는 목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 도면을 가져왔을 때 도면을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풀어주는 게 목수거든요. 현장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목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오너와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게 목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 보면 살아남기가 좀 힘든 시점이 지금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고 전망이 제가 좋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 목수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고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마음가짐부터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목수를 해야지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딴 직업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수라는 직업은 안일하게 덤볐다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냥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잡일꾼하고 똑같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재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전문적으로 덤벼든다면 이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마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수라는 직업을 처음 내가 시작할 때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고쳐먹었거든요. 노가다라는 얘기를 저는 안 써요. 저희 팀 내에서도 노가다인데 이렇게
하는 팀원들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를 제가 싫어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없으면 저는 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목수일을 할 때는 입문을 시작했다면 첫째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 발빠르게 목수일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트렌드에 맞게끔 재료나 건축 자재나 뭐 도면을 보는 방법,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다 익혀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은 직업이 목수이니까 그건 주관적으로 기사됐던 내용들이니까 그걸 본다면 굉장히 전망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망은 좋은데 살아남는 목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발빠르게 모든 인테리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 외적인 지식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우리 초보 목수분들은 몇 가지만 좀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목수 일을 하면서 잘 버티고 인내하는 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목수는 더더욱 그래요. 기공까지 가기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야지만 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기공을 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답변을 좀 드리고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의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엔지니어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드리자면 사람마다 역량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공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기공이라는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기공 다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하면 3년 차까지는 보통 중목으로 봐요. 근데 5년 차가 돼서 기공을 달았는데 같은 기공도 실력이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기공이지만 실력이 높은 기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항상 바뀌니까. 항상 바뀌고 항상 우리가 아는 방법의 마감이 다가 아니거든요. 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목수일을 한다면 아마 먼 미래에 굉장히 멋진 유명한 목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목수 전망에 대해서 저도 뭐 되새김하는 시간이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제 방송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YS쇼의 GNG 목수팀 신목수였습니다.